저 좌파들이요. 예. 예, 탄핵 준비 연대라고 하는 걸 예. 결성했습니다. 국회의원 뭐 12명이 꼈다고 이름을 그래요. 걸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게 지금 그 더듬수를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덤수요? 지금, 예, 이제 탄핵은 물 건너 갔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지금 대통령한테 강력한 무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해산 심판 네.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통령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를 못할 겁니다. 예.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면은 네. 대통령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둘 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명백한 근거가 있는 네.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받아들여지겠죠. 대통령 탄핵은 아무 근거가 없이 예. 그냥 주장하는 것들이고. 맞습니다. 예. 예. 저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은 뭐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문제 없이 그 해산이 될 겁니다. 다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까봐 사실 걱정들이 많은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민주당 해산, 예. 뭐 또 진보당 해산인가? 예, 더불어민주당 해산, 진보당 해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그거 지금 청원해놨습니다.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그 진보당 해산 청원한 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네. 그냥 업무에 참고하겠다고만 연락이 왔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7월 3일 날 저희가 청원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청원 서명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예.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지금 14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구글 폼에 의한 서명이 좀 주춤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저희가 집회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대목에서 그렇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된 경우거든요. 네. 우리나라 헌법 8조 사항을 보면은 네.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보당은 목적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거라 쉬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만 네. 1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보면은 국민주권주의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면은 우리 헌법에서 인정되고 우리 헌법 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8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국민주권주의, 두 번째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다음에 세 번째가 권력 분립주의, 네 번째가 국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그리고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네. 그리고 사법권 독립,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을 보니까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활동이 4가지가 있고, 네. 기본적 인권 존중을 위배한 것이 1가지가 있고, 또 경제 질서에 위반된 것이 1가지가 있고, 네. 권력 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3가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에 위반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제가 15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네. 청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다가 제소하려 그러면은 법무부가 움직여야 됩니까? 법무부가 해야죠.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법무부는 따라서 그냥 하는 것뿐이고 정부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정부 대통령이 이제 네. 결심을 해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 그 청문 과정에서 예.
저 종북 주사파들이 예. 국정 문제를 비롯한 예. 대한민국 정통성 문제, 예. 또 건국절 문제 예.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좌익이나 북한은 그 지금 한반도 내에서 국가적 정통성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주장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건국을 했고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유엔에 인준을 거쳤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은 9월 9일에 48년 9월 9일에 지네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내걸었는데 네. 그게 그 12월 12일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인준은 거절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국가의 정통성을 따지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어디가 더 잘 살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유엔에서 하나는 인준을 받고 하나는 인준을 못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 이상 가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국가적 정통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북한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거 유엔에서 인준받은 거를 무효화시키려고 애를 네. 쓰고 있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다. 뭐 건국 세력이 뭐 친일판이 아니니 해가지고 네. 네. 계속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고 독재자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네. 건국 세력들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 유엔 인준 얘기가 나오면 북한은 전혀 얘기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좌익들은 완전히 우리나라 좌익들은 국가 정책에서 이를테면은 좌파냐 우파냐 문제가 아니라 쟤네들은 완전히 좌익은 북한 편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북한하고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면 거죠. 건국절 갖고 계속 시비 걸고 심지어 광복절 기념식에도 안 나온 그 이종찬이 같은 자도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찬이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데 예. 그 묘하게 광복회하고 네. 북한하고 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해가 일치합니다. 서로 이유는 다르고. 예. 이유는 다르지만 네네. 이해가 일치되기 이해가 때문에 일치한다. 통일전선 전술을 써서 지금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광복회 같은 경우면은 광복회원들 대부분이 네.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일제하고 항일 운동을 한 건 맞는데 네. 우리나라가 건국하는 데는 별로 기여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국 세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광복회원들은 어디 가서 그 인정받을 게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건국된 거를 48년에 건국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광복회원들은 거의 지금 어디 가서 공을 내세울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1919년을 자꾸 주장하고 1948년을 부정해야 되는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거를 부정하는 데 있어서 북한하고 광복회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가 일치돼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뭐 저쪽이 어떤 이유로 예. 또 어떤 엉터리 논리로 예. 이걸 주장하는지는 우리가 아는데 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얘기를 사실 예.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뭐 생일이 언제냐 그러면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우리 자유파가 왜 그런 점에 있어서 소극적일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자유파들이 북한과의 논쟁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잘 살면 됐지 그까짓 거 정통성이야 좀 양보면 어떠냐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한반도 내에서 지금 이념 때문에 여기 대치하고 있는데 정통성을 양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은
뭐 건국이 언제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 요새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건국일이 뭐가 문제냐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방치해 온 것이 지금 이 지경까지 돼서 도리어 지금 1919년 4월 12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70% 정도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죠. 전 국민이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고 알고 있어야지. 아니, 30% 가까이가 예, 잘못 예. 알고 있다. 이거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30%가 예. 1919년이 우리나라 건국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좌파의 그 공작에 넘어가서. 예, 선전선동에 넘어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이런 것조차 하나 제대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면서 무슨 자유파 정당이라고. 맞습니다. 참. 예. 저 대표님, 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한 달 후에 있습니다. 예, 10월 16일에 있죠. 네. 예. 이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3명의 이 중도 보수 후보 예. 와 합동 토론회를 했는데요. 네. 이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명은 뭐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니까 네. 어쨌든 승복을 하겠죠. 네. 예. 그러면 이길까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게 참 만일 그 중에 어떤 분이 되면은 네. 큰 약점이 있어가지고 좌익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거를 먼저 얘기할 수는 없고. 먼저 얘기할 수는 없고 걱정이 많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예. 저는 사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예. 누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대표님이 저렇게 걱정하실 정도의 뭔가 문제가 있다면 본인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자다움 이렇게 용감함 이런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단일 후보가 나와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싸움은 할 수 있다. 단일화는 우선 돼야 되는데 단일화가 이제 어떤 분으로 되면은 결정되면은 참 너무나 큰 약점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에 모셨습니다. 우리 고성근 TV 시청자들께 추석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우리나라 명절 중에서 가장 이게 풍성한 그런 명절인데 하여튼 이런 풍성한 가운데 오랜만에 이제 식구들 가족 친지들을 만나 가지고 좀 정을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따뜻하고 또 즐겁고 보람 있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영주 대표님도 건강 우리 자유파 국민을 위해서라도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